노숙인들의 한파 대비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조치로 서울역 광장에 텐트촌이 마련됐습니다. 비대면 예배 속 대안 중 하나로 떠오른 메타버스가 교회 예배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가운데 어떻게 전망되는지 알아봤습니다. 파주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설립 40여 년 만에 첫 내부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색다른 찬양 편곡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예람워십을 취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국내외 스포츠 선교에 앞장서 기독 선수들 사이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불렸던 윤덕신 목사가 지난 8일 새벽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서울역 광장에서 확진된 노숙인은 현재까지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치료받기가 어려워 사실상 거리에 방치될 수밖에 없고 무엇보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확산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데요. 게다가 추운 날씨 맞아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노숙인들의 한파 대비와 코로나 방역을 위한 텐트촌이 마련돼 눈길을 끕니다. 김예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역 1번 출구 양옆으로 텐트들이 설치돼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서울역 텐트촌이라고 부릅니다. 텐트들은 겨울철 추위와 코로나19 감염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노숙인들을 위해 뉴산타 운동본부가 마련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역에서 생활하는 노숙인 3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당시 정부가 경증 확진자의 재택 치료 방침을 발표하면서 집이 없는 노숙인 확진자는 사실상 방치됐습니다. 이렇게 되자 결국 민간단체가 나서 노숙인들을 돕게 된 겁니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상당히 엄중해지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발생했는데 특히 우리 노숙자분들은 그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텐트 안에서 이제 검진 체크도 받고 또 실제 텐트 안에서 이제 병원에 갈 수 없는 사람들, 가벼운 증상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 재택 텐트 안에서 이렇게 치료도 받고. 이후 텐트 후원이 증가해 현재 서울역 광장 근처엔 30여 개의 텐트가 설치됐습니다. 코로나 치료 용도로 제공된 텐트는 추운 겨울바람도 막으면서 방한용으로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종이박스로 간신히 칼바람을 막아왔던 노숙인들에게 텐트는 동사를 막는 안식처가 됐습니다. 광장에 있는 노숙인들한테는 그래도 집보다는 못하지만 텐트가 이제 바람도 막아주고 추위도 막아주고 그러니까 그게 좋은 거죠. 저는 어쨌든 찬바람을 좀 막아주니까는 좀 좋지요. 옛날 이거 없어요. 형들 교회에서 나가지고 엄청 많이 도와줘요. 정창덕 대표는 코로나 상황에서 텐트가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와 함께 겨울철 바람막이의 역할로 활용된 것이 감사하다면서도 노숙인을 위한 공공 지원 정책이 부재하다는 걸 보여준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노숙인 확진자를 위한 재택 치료 시설이 없어 임시로 설치한 텐트가 최선의 선택이라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우리 노숙자분들은 순간적으로 어떤 때 코로나에 갑자기 덮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위급할 때 그 바로바로 이송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데 이 코로나 극복하고 나서는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 저는 앞으로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텐트들은 임시로 설치됐기 때문에 겨울이 지나면 철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본부 측은 노숙인을 위한 임시 주거 지원 마련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추위와 코로나의 무방비 상태인 노숙인들에게 뉴산타 운동본부가 지원한 텐트는 개인 방역과 더불어 따뜻한 안식처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책에 공백이 있을 때 소외 이웃의 곁을 지킨 건 늘 한국교회였습니다. 올 한 해 더 많은 나눔과 섬김이 이어지길 기대해봅니다. 구티비 뉴스 김예지입니다. 비대면 사회가 장기화되면서 교회들은 온라인 등 대면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대안 중 하나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꼽히는데요. 예배는 물론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 가능한 메타버스가 비대면 시대 속 새로운 예배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정성관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대면이 일상화되면서 많은 교회와 단체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해 사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성도들에겐 자유로운 예배 환경을 제공하고 다음 세대에겐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전도 방식으로 교회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데 메타버스가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간을 뛰어넘는 메타버스의 장점을 적극 활용한 디지털 선교는 성도들로부터 각광받고 있으며 오랫동안 형태를 유지해왔던 교회 교육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교회 학교가 교육 도구로 사용하거나 또 교인들 교육을 할 때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을 또 도구로 사용하거나요. 아니면 체험이 필요한 부분들, 가상 공간을 열어놓고 가상 공간에서 만나고 또 여러 가지 감각적인 그런 기술 방식을 통해서 경험하게 만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메타버스가 교육 도구와 선교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반면 가상 공간의 한계와 우려할 부분이 있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오감으로 누려지는 그 공동체가 유기적 공동체인 건데 과연 이제 흔히 말하는 랜선 공동체가 이 유기적 공동체가 주는 감동과 감격과 그리고 영적인 은혜들 그리고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영적인 성장들을 과연 랜선 공동체가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의문. 모임 자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예배까지 이루어질 경우 이 예배를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할까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논란이 여전히 있어서 상당 기간 소요될 것이라고 보이고요. 새로운 표준을 요구하는 뉴 노멀 시대, 교회는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며 예배를 지켜가고 있습니다. 메타버스가 예배의 도구로서 머물지 앞으로 교회 공동체를 대체하는 가상교회가 만들어질지 기로에 섰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교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도 메타버스가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교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성광입니다. 교파를 초월해 매년 국내외 성도들의 기도 성지로 활용되고 있는 경기도 파주의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 기도원이 설립 40여 년 만에 첫 내부 공사를 마쳤습니다. 노후된 건물을 보강하고 모든 세대가 예배할 수 있는 통합 공간으로 탈바꿈했는데요. 기도원은 대성전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기도원 전체에 변화를 줘 더 많은 성도들의 방문을 유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오현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0여 년간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표적 기도처 역할을 해온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 대성전이 내부 공사를 마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건물 건축 40년 만에 첫 공사입니다. 노후된 건물을 보강하고 모든 세대가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한 것이 이번 공사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예배했던 공간을 다음 세대들의 찬양 집회, 가족 중심의 연합 예배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인테리어 공사보다 시스템 공사에 더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설립 목적대로 금식기도 운동, 성령 운동, 그런 그 원래 기도원 그 설립 목적에 맞는 그런 운동을 지금 교파 초월해서 청년 집회를 한 5시간, 7시간씩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스템, 이 조명이랄지 방송이랄지 그리고 이 강단 시설이랄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화된 예배를 주말이면 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사한 대성전 내부는 노아의 방주를 본딴 형상을 보이도록 인테리어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대인 강대상은 오픈 형식으로 넓게 마련돼 찬양 집회에도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김원철 원장은 호주의 힐송처치와 같이 수천 명의 청년들이 함께 뛰면서 찬양하는 날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원은 대성전을 시작으로 기도원 전체를 공원화하고 인접해 있는 크리스찬 메모리얼 파크와의 연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교회 성도들의 쉼터로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이뤄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지금 3년 계획을 하고 기도원에 어린아이들, 자녀들까지 가족들이 함께 올 수 있는 워터파크도 설치하고요. 그리고 둘레길도 지금 만들어서 운행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기도원이 그 말하자면 파크 공원화, 묘지도 공원화하고 벚꽃 축제가 있고 계절별로 그런 그 일반인이라도 기도원에 올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기도처로서 50년간 자리를 지켜온 오산리 최자실 기념 금식기도원이 새로운 50년을 바라보며 새롭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세대들은 다양한 음악 장르를 선호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교회에서도 나타나 세대 간 통합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다음 세대들의 찬송가에 대한 선호도가 높지 않은데 부산의 한 찬양팀이
다음 세대와 청년, 기성세대가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편곡해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부울경본부 이진우 PD가 취재했습니다. 교회에서 즐겨 부르던 찬송가에 이어 익숙한 멜로디가 들립니다. 세대를 불문하고 국민 모두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지상파 가요 프로그램의 로고송과 찬송가를 섞어 편곡한 영상입니다. 이렇게 편곡된 곡은 누적 조회수 100만 이상을 기록하며 젊은 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편곡은 부산 동래중앙교회 소속 청년들로 구성된 예람워십으로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해 현재 약 8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차량팀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다음 세대를 위해 제작된 게임방 시리즈는 교회의 흥미를 잃은 다음 세대 아이들의 예배 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시작했고, 다음 세대뿐 아니라 청년과 기성세대의 공감을 함께 이끌어내기 위해 찬양에 접목시켰다고 말합니다. 다음 세대의 아이들의 예배 참석을 염두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게임이라는 장르가 다음 세대뿐 아니라 현재 청년들의 공감을 이어주는 역할이 된 것 같은데, 이것을 찬양에 접목시키면 어떨까 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이 모여 사역하는 예람워십은 흥미로운 편곡뿐 아니라 자체 제작하는 앨범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공개 녹음을 통해 다양한 세대들이 공감하는 예배를 기획하고 온라인 영상으로도 예배에 나아가는 마음을 담아 앨범을 제작하는 등 지속적인 사역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람워십 편곡자 남디 씨는 청년 세대와 중장년층 세대가 공감할 수 있게 찬송가를 모티브로 곡을 제작을 해왔고, 찬송가의 분위기와 속도, 리듬에 따라 조화가 잘 이뤄지는 다양한 장르를 채택해왔다고 말합니다. 이 영상을 보는 그 누군가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함께 찬양을 하고 예배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제 타 찬양 영상들과 조금 차이점을 있게 바라봐 주신다면 성도님들의 모습들이 조금 가장 비중이 조금 있게 나온다는 점. 예람워십은 모티프는 찬송가로 가고, 또 반주는 청년, 장년이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트렌디한 반주와 또 시대가 반영된 블루스, 재즈, 집시 음악 등 그런 반주들을 많이 접목을 시키자라고 저희 지도 목사님께서 얘기를 해주셔서, 어떻게 보면 이런 점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조금 더 색다르게 다가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명으로 시작한 예람워십은 이제 해외 차량팀 공식 권한까지 담당하며 청년 사역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대 간 통합이 한국 교회의 과제인 만큼 차량으로부터 시작된 다양한 시도들이 한국 교회 전반에 확산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불경에서 구TV 뉴스 이진우입니다. 40년 가까이 국내외 스포츠 선교에 앞장섰던 윤덕신 목사가 지난 8일 새벽 향년 72세로 별세했습니다. 고 윤덕신 목사는 지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급성 폐암을 진단받고 투병해왔습니다. 기독 선수들 사이에서 믿음의 어머니로 불리던 윤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체육교구 담당 목사, 한국올림픽선교회 실무회장, 태릉 진천선수촌 협동 목사로 활동하며 국가대표와 여러 팀 지도자들의 신앙을 지도해 왔습니다. 또 올림픽과 아시안게임에서는 기독교 종교관을 운영하고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위한 기도와 응원을 아끼지 않는 등 체육계 복음화에 앞장섰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지난해 입법의회에서 통과된 안건을 바탕으로 새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감독회장인 이철 목사는 응급기금 확충을 위한 수익 사업과 기부 문화 확장에 주력할 것이며 공유교회와 이중직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는 또 정회원 11년급 이상 교역자와 동수의 평신도까지 선거권이 확대된 첫 감독 선거가 진행되는 해입니다. 이 밖에 아펜젤러 순직 120주년과 윌리엄 스크랜턴 서거 100주년을 기념하는 사업과 미디어 전략식 운영 등도 계획돼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신년 할애 예배를 가졌습니다. 한기총 김현성 임시대표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보수 연합기관 통합이 시급히 매듭지어야 할 최우선순위 과제라며 통합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날 참석한 한국교회연합 송태섭 대표회장은 파트너십의 부재와 교단 규모의 차이, 포용과 관용이 없는 점을 지난해 통합이 되지 못한 문제점으로 꼬집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소광석 통합추진위원장도 이에 공감하며 전부 포용하겠다는 뜻을 드러냈습니다.
한국교회연합이 목회자 부부와 장로 등 100여 명을 초청한 기동영화 I Still Believe 특별 시사회를 열었습니다. 이 영화는 미국 CCM 시상식 도브 어워즈와 아메리칸 뮤직 어워즈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는 세계적인 CCM 팝 가수 제레미 캠프의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으로 암 투병 중인 연인을 위해 직접 노래를 만들어 믿음의 기적을 이뤄가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날 시사회에 초청된 목회자와 평신도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뭉클해지는 감동과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기동영화 I Still Believe는 오는 19일 전국 상영관에서 개봉됩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오징어 게임의 깐부 할아버지 배우 오영수 씨가 한국 배우 최초로 골든글로브 연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오영수 씨는 제79회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TV 부문 나무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인 오징어 게임은 456억 원의 상금을 차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벌이는 서바이벌 게임을 그려냈습니다. 오영수 씨는 게임 참가자로 깐부 할아버지라는 별칭을 얻은 오일남 역을 맡았습니다. 10일부터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백신 패스가 시행됐습니다. 방역 패스가 새로 적용되는 대상은 3,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마트와 백화점, 쇼핑몰 등 전국 2,000여 곳입니다. 오는 16일까지 일주일 동안은 계도 기간으로 위반해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식당과 카페 등 이미 방역 패스가 도입된 시설의 경우 오늘부터는 유효기간이 적용됩니다. 한편 방역 패스 시행 첫날 접종 QR코드를 제시할 수 없는 고령자나 미접종자 등의 고객이 매장 입구에서 발길을 돌리는 등 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이달 말 설 연휴가 오미크론 변이 우세종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오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점유율이 10% 내외 수준이지만 높은 전파력으로 1, 2개월 이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의료 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 라면 수출액이 1년 만에 또다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1월에서 11월 라면 수출액은 6억 790만 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0.6%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연간 최대치인 2020년에 6억 357만 달러 실적을 넘는 수치입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외국에서도 이른바 집콕 생활이 늘며 한국 라면이 한 끼 식사이자 비상식량으로 주목받았고 영화 기생충 속 짜파구리가 해외에서 관심을 끌면서 수출액을 이끈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슈 포커스였습니다. 굿TV 월드와이드입니다. 브라질 미나스제라이스주에 위치한 협곡에서 절벽 붕괴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수십 미터 높이의 바위 절벽이 갑자기 무너지면서 관광용 소형 보트 3척을 덮친 겁니다. 소방대는 이번 사고로 10명이 사망하고 32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최근 계속된 폭우 탓에 바위가 무너져 내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푸르나스댐 건설로 형성된 푸르나스 협곡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유명해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곳입니다. 주말 사이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현지 시간 9일 경찰 주산 5천여 명의 시위대가 백신 독재를 비난하는 플래카드를 앞세우고 자유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내를 행진했습니다. 이 밖에도 체코의 수도 프라하, 독일의 베를린 등 주요 도시, 오스트리아의 빈과 스위스의 추리히 등에서도 백신 패스 강화 등 정부 방역 조처에 항의하는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저소득층이 주로 사는 미국 뉴욕시 한 아파트에서 큰 불이 나 19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오전 뉴욕시 브롱크스의 19층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최소 32명의 중상자를 비롯해 모두 63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은 고장난 전기 난로에서 시작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이날 아파트 화재가 지난 1990년 브롱크스의 해피랜드 나이트클럽 방화 이후 뉴욕에서 가장 피해가 큰 화재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도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규모가 끔찍할 정도라며 현대 뉴욕에서 목격한 최악의 화재 중 하나라고 우려했습니다.
연료비 인상 시위로 촉발된 카자흐스탄의 유혈 사태가 현지 시간 9일 대규모 사상자를 낸 채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카자흐스탄 경찰이 반정부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6천 명 이상을 체포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카자흐스탄 보건부는 소요 사태로 164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카자흐스탄 대통령실은 전국 모든 지역에서 상황이 안정됐다며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월드와이드였습니다. 내일부터는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춥겠습니다. 대신 사흘째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는 찬바람이 불면서 차츰 거치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주 후반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강릉 2도, 대전 영하 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은 광주 0도, 부산과 제주는 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와 매서운 한파로 노숙인들은 하루하루 힘든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끼니도 제때 챙기지 못해 떨어진 면역력은 코로나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교회가 돕는다는 노숙인의 고백을 넘어 사회 각계의 관심과 정부의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